뉴스파이팅 대승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탄핵을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꽉 막힌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재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전자를 붙이려면요. 가장 높은 걸 불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으로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이고 뭐 옛날 얘기를. 옛날 얘기는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에 계셔보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10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야권과 규탄 대회를 열고 어제부터도 장애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양이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 자신을 향하는 네. 그 압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돌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 국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그 몰아가기 때문에 네. 뭐 정부 측, 여당 측 모두 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최혜병 대원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네. 대통령께서 뭐 그 상황에서 경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책임이 집중되도록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를 지금 네. 저 특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공수처 자체가 민주당이 워낙에 끌고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특검으로 도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질까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이런 이야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이 정당한 특검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뭐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어쨌든 고발한 사람이 수사관도 임명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어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공소제기를 하도록 만들어서 네. 그것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하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대통령을 최대한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가 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속이 이렇게 뻔히 들여다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예. 저는 이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이 헌정 질서상으로도 가장 온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도 사실은 민주당의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아니,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요. 사실은 네. 그때 당시 심상정 의원을 끌어들여서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끌어들여서 연동형. 정계특위위원장으로 앉히고 그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심상정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득표는 지역구 득표는 뭐 한 서너 석 얻을 수 있어도 비례대표 의석에서 자신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해줄 것처럼 사실은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심상정 의원이 앞장서서 그 공수처까지 통과시키게 만들었고 그 공수처에 의해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예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공수처 인원이 부족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뭐 다 그냥 네. 하는 소리고. 하는 소리다.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 국민들이 다 알면서도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다 알면서도 다만 현실이 답답하니까 에라 뭐 특검이라도 해봐라. 뭐 네. 그런 정도의 여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면요 앞으로 네. 무조건 이제 한풀이 정치에다가 대선 불복에다가 더 나가서
무슨 건수만 있으면 탄핵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헌정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죠.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라. 예, 소수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본인의 그 거부권 행사를 그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러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이런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거부권 전국으로 가게 한다. 당연하죠.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네. 민주당이 맘대로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맘대로 할 때 거론도 하지 않고 네. 또 민주당이 아주 외면하던 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뭐 요즘 말하는 언론 3법도 새로 들고 방송법. 나오고 있고 양곡관리법 뭐 거기다가 뭐 별거 다 있어요. 예. 그런 거 전부 끌고 와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도요. 예. 그것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이 그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매일 들어가면 그때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아, 네. 매일 듣고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국회에 들어가면 하여튼 아침마다 네. 제가 수백 번 봤어요. 근데 이걸 들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그냥 외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와서 자기들이 마치 민주화 세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양 처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네. 그 법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라. 예. 그러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이런 소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하는 거다. 아니 일각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그 앞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에서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걸 다 합쳐도 네. 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만큼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무리하게 한다.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과반수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여당이 과반수였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과반수 의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 엉터리 같은 법을 동조해서 통과시킨 외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말도 안 되는 법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딱한 입장이죠. 예. 근데 이 특검법 이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세 명의 의원이 찬성표의 입장을 던지겠다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이 표단속 이런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는 자체를. 국회의원들에게 표단속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그렇죠. 뭘 가지고 표단속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 50명 가량 되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자리도 한 자리씩 전부 약속을 하고 이러면 표단속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만큼 네.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탁 할 수 있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래요? 보통 유권자는 악수만 해보면 아는데 네. 국회의원 악수해도 몰라요. 그렇구나. 제가 이 당내 경선을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기기는 다 이겼지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대통령이든 또는 여당 지도부에서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여당 의원들이 잘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성일종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냈어요. 저는 그거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듯이 민주당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네. 민주당은 또 굉장히 좀 특수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우리 그래요. 국민의힘과는 달리 예.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전선에는 동참하죠. 심지어 박용진 의원도 찬성할 겁니다. 그럴까요? 저는 가장 서른 의원 이런 분들도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결국 비명 행사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행사하신 분들도 예. 벌떡 일어나서 이때는 이제 또 찬성표 던지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단결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했거든요. 네. 본인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정치는 의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탈표를 염두에 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이번에 초선 의원들은 투표권이 없죠. 이번 예. 제2표결에는. 근데 뭐 그 다음에 다시 22대 국회 또 개원해서 그때 또 오면 도움을 받겠다. 네. 이 정도로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군요. 만약에 정말 부결시키기 위해서라면 아마 지금 현재 의원들을 많이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탈락된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불러서 차라리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투표에 도움이 될 텐데.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요. 당정 관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구 금지 정책 사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해물질 들어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저는 뭐 정부에서 섣부르게 그 직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지금 뭐든지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세관에서 통과할 때 모두 다 검사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현실 불가능하지만 너무 싼 값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국내 기업도 또 이렇게 폐쇄되는 경우도 막을 있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지만은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이렇게 그 물건 같은 거 잘 사지도 않고 또 직접 이렇게 그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 저도 최근에 중국에 주문했더니 20일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뭐 우리나라에 한 5만 원짜리가 5천 원, 6천 원에 막 팔아요. 그리고 물류비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은 되겠죠. 정부 입장에서 유해 물질이 막 가득한 걸 아이들 물품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중진들이 일사불란하게 또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여당의 중진이라면은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SNS를 통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이 정치적인 평가를 해보죠. 그래서 여당이 잘 돌아갈 때는 대통령이 권위가 있고 정부가 권위가 있고 또 정부가 인기가 좋고 이러면 이런 일이 정부가 잘못해도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건수 하나 잡았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기 아주 좋은 것으로 본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좀 씁쓸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점을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이제 집행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 많이 받을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거 중국산 물건들 태문이 알리바바니 이래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한번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도 안 받고. 아니 뭐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좋은 거다고 생각하지 그걸 실무자들이 이걸 보고할 때 근데 하루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보고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거 막아보겠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여당 내부에 건수 하나 잡았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 건수 하나 잡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요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되게 웃겨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정치 복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봐요. 이상해요? 아니 왜 굳이 정식으로 제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받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걸어보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한테 또 말싸움하고.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의외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요 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걸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 느꼈다. 이렇게 적격을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총선을 말아먹은애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는데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홍준표 시장께서 이 대구시정도 바쁘실 텐데 늘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분노에 찬
그 언어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더더욱이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분이 대표 시절에 그때 그 지방선거는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홍준표 대표 시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홍준표 대표께서 그때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는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후보들은요. 대표가 올까 봐 대표가 지원 연설한다면요. 오지 말라고 사정하다가 안 되면요. 네. 그 자리에 도망갔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네. 그러면 본인은 지방선거를 말아잡수신 네. 영감탱이 소리를 들으시렵니까?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총선을 말아먹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너무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꼭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요. 본인은 박근혜 탄핵 때 없어져야 할 당을 살려놓으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렇게 살렸다고 보지도 않고 네. 그때 당이 망할 뻔했다고 오히려 평가를 하죠. 그리고 자꾸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를 상대로 1000여 명을 네, 칼질했죠. 구속시키는 이 수사를 하는 이 파헤쳐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 우리의 홍준표 시장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홍준표 시장이 대표 시절에요. 그 이른바 친박계들 수사를 할 때 저도 수사를 당했죠. 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당의 대표로서 일사불란하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양아치 친박이라고 공격하고 오히려 그러셨죠. 그리고 네. 당원권 정지시키고 그런 일을 하셨지 그것을 자꾸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마구 하시는 거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 있나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로 이게 대담록이더라고요. 이 대담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한 부분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다시 외교부 문서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네. 홍준표 시장보다 더 지금 좀 정신이 정신줄을 놓으셨나 싶은 게 그 직전에요. 김민전 의원께서 삼김 여사 특검해야 된다고 할 때만 해도 왜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나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반대하셨잖아요. 아니 그거 지금 그거 왜 그러느냐 했는데 갑자기 그 책을 내서 영부인의 최초의 외교라고 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자꾸 들추면요. 김정숙 여사도 교도소 가야 될지 몰라요. 교도소를 근데 왜 그렇게 그런다. 지금 또 전사위 문제도 또 거론돼서 또 김정숙 여사 옷 이야기 나오잖아요. 옷 이야기 나오고 의상실 딸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는 그분도 좀 정신줄 놓지 마시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줄. 네,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제가 했는데 이것도 심의에 걸리나? 그래 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괜찮다는 PD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제발 어른들이 정치권에서 좀 어른 대접을 받으실 분들은 조금만 좀 자제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다고 문재인 치세가 무슨 국민들이 다시 박수 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시네요. 그걸 넘어서서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무슨 영부인이 단독 예고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된답니다. 정말 좀 잘못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